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참 긴장되는 그런 밤이죠. 그렇게 덥더니 갑자기 또 태풍이라는 뭔 소린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그런 저녁입니다.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대비하시고 또 건강 잘 관리하셔서 여름 잘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지난주에 했던 그 창의성이라는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창의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검은 늑대로 인해서 결국은 검은 늑대가 흰 늑대를 우세하게 되는 바람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창의성을 잃어버렸다, 또는 도둑맞았다, 이렇게 본 게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창의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라는 부분의 첫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흰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자. 그 흰 늑대의 먹이는 뭘 먹고 사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에 가졌던 좋은 기억들, 특히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아주 조그마한 단초들이지만은 그 긍정적인 단초를 먹고 자라는 게 흰늑대다. 이 얘기가 지난주에 했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이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같이 흰늑대의 먹이를 주는 것 못지않게 오늘 얘기는 관찰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그런 얘기를 함께 해볼 텐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우리가 관찰이란 거, 관찰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관찰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관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관찰을 하는 방법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관찰이라는 거는요, 우선 자기 독창성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라는 얘기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독창성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그 출발하는 도구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 촉각, 청각, 미각, 뭐 온갖 이 같은 감성들을 다 동원해서 이 감성을 통해서 내가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것, 나만의 것, 이게 이제 관찰의 첫 출발입니다. 어떻습니까? 관찰은 결국은 독창성과 연결되어진다. 남이 이렇게 봤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보는가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는 거를 뭐 시력을 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는 들을 수도 있겠죠. 음악을 들으면서 들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촉감으로 들을 수 있을 거고, 오감을 다 사용합니다. 오감을 다 사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독창성이라는 거를 조금씩 쌓아갈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독창성이라는 게 쌓여져야 마침내 이 관찰의 힘이 되는 거지, 자세히 본다고 무조건 관찰이 되진 않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 요거를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라는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같이 한번 보면서 갈게요. 우선 그 독창성이라는 걸 매우 중요한 건데요. 독창성을 거창하게 보지 말고요, 내 나름대로 보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내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독창성을 어떤 힘에 의해서, 또는 누가 뭘 했는 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창성에는 맞고 틀리는 것도 없습니다. 쟤는 바보같이 저렇게 봐라는 얘기를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만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바보같이 저렇게 봤다라는 건 검은 늑대입니다. 그 검은 늑대에게서 속으면 안 됩니다. 독창성에서는 아무런 기준이 필요 없고요, 잣대도 필요 없고, 또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그런 지위계통도 없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가 보고 내 스스로의 담백한 내 스스로가 봤던 눈 그대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그냥 이렇게 멍하게 보는 것하고 자세히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죠? 독창성을 보는 데 있어서 그냥 멍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멍 때리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들다 볼 때에 자세히 들다보고 자세히 들다보면서 그 특징을 찾아내야 됩니다.
절대로 거창한 걸 가지고 하려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아주 평범한 걸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과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냉장고에 있는 걸 제가 꺼내 왔어요. 이거 아주 평범한 사과인데 이 평범한 사과를 그냥 이렇게 보면 '먹을 건가 보다.'라는 그런 것 말고 이 사과를 자세히 한번 들여보세요. 파란색 사과다. 또 가만 보니까 까만 점들도 있는 것 같고 들어는 노란색도 있는 것 같고 외관상에 이런 걸 보는 것뿐만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 사과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첫 얘기는 이 사과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사과를 제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사과를 제 얼굴 보지 말고요. 이 사과를 자세히 본다고 생각하시고요. 댁에 이런 사과 있으면은 한번 사과를 앞에 두고 자세히 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 여기는 옳고 그름도 없고 우월하고 열등한 것도 없고 뭘 서로 그 기준이 있는 것도 잣대가 있어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사과를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첫 출발에서 이렇게 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하나하나 특성을 찾아내는 게 필요한데요. 처음부터 여러 개 특성을 찾아내려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는 대로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감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기 감각을 특히 인제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는 거를 인제 좀 더 다시 한번 볼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과를 40년 동안 들여다보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인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4분 정도는 이 사과를 자세히 볼 줄 아는 연습을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사과를 자세히 본다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익숙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안 봤던 게 쪼끔씩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 동안 이 사과를 보면서 사과 그림을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제가 인제 그 화가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사과를 보는 거를 먼저 볼 테고요. 이 사과를 볼 때에 요거 하나만 볼 게 아니고 비슷한 다른 사과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죠. 비슷한 사과를 많이 본다는 게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fuji 사과. 지금은 이 사과가 무슨 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 나는 사과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가을에 나는 사과는 또 다르지요. 그래서 인제 가을에 나는 사과도 봐야 될 테고 경험을 좀 더 다르게 보는 사과기는 사과인데 경험을 좀 다르게 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좀 다르게 보는 방식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제가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든지 어떻게 느낀다든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가져온 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친한 친구 하나가 숲으로 긴 산책을 갔다가 나를 찾아왔기에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어보았다. 특별한 것은 없었어라는 답을 들었죠. 그녀의 말을 쉬이 받아들인 것은 내가 이미 그러한 반응에 익숙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눈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아주 적은 것을 볼 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건 적은 것밖에 못 본다고 이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든 우리는 그 사과를 지금 눈으로 보다가 이분의 글을 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나 숲속을 걷고도 특별히 관심 가질 것을 찾지 못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나는 그저 만지는 것만으로도 매일 흥미로운 것을 수백 가지나 찾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나뭇잎의 섬세한 균형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껍질이나 소나무의 거친 껍질을 쓰다듬습니다. 봄이 오면 겨울잠을 마친 자연이 깨어남을 알리는 첫 신호인 새싹을 찾으라는 기대로 나뭇가지를 만집니다. 나는 감미롭게 부드러운 꽃의 질감을 느끼고 낯선 형 구조를 발견하고는 놀랍니다. 자연의 기적을 알아차린 것만 같습니다. 아주 운이 좋을 때에는 작은 나무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노래하는 새의 기쁜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벌어진 손가락 사이로 힘차게 흘러가는 개울의 차가운 물도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나는 가장
호화로운 페르시아 용담보다 솔잎이나 푹신한 풀잎이 쌓인 푸릇푸릇한 양탄자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 주세요. 상당히 우리가 보는 데서 감각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첫 번째 이 부분에는 친한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역시 "특별한 거 없었어. 별 것 없었어."라고 하면서 하는 대답을 부분이고요. 둘째 부분에 가서 "보지 못하는 나는 그저 만지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것을 수백 가지나 찾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굴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 댓글 줘 보실래요? 자, 이왕 이렇게 이쪽 화면에서 온 김에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서 사과에 대한 다른 사진을 또 보여 드릴게요. 아까 파란 사과를 봤을 때하고 일단 많이 다른 느낌이 있죠. 그다음에 또 이 사과를 한번 보십시오. 잔뜩 모여져 있는 사과입니다. 그죠? 이런 사과를 볼 테고요. 또 아까 본 사과 같긴 한데 요번에는 잘라서 속을 보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정숙 님 헬렌 켈러라고 했는데요.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선희 님 헬렌 켈러라고 했고요. "3 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유명한 그 자서전 책이 있죠. 헬렌 켈러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사과, 더 세밀히 볼 수 있는 사과지요. 그다음에 나무에 달려 있는 이런 사과 등등 사과를 계속해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사과, 이런 사과. 어떻습니까?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독특하게 보는 거를 연습해 보려고 인제 사과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에 40년 동안 사과를 그렸다라는 분 그림입니다. 좀 일상적이지 않죠.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과가 아니죠. 당장에 봤을 때 이 그림은 좀 혼란스럽다 할까 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왠가 하면은 이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시점이 이 사과를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요쪽 여기는 귤인데 귤이 보는 시점은 평평한 시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귤은 평평한 시점에 보고 있다면은 이쪽 사과는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는 사과의 모양이죠. 이쪽 사과는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또 높은, 완전히 높은 정면은 아니고 상당히 높은 시점에서 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른 사과들이 그려져 있는데 시점이 다 다릅니다. 누구 그림 같습니까? 제가 자꾸 물었어요. 먹고 싶다고 했는데 민트님 뭐 그것도 좋은 겁니다. 왠가 하면 우리가 감각을 다 이용해야 되거든요. 감각이라는 걸 다 이용하는데 아까도 지금 우리가 시각을 주로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분이 40년 동안 그림을 그린 세잔이라는 또는 세잔느라는 사람, 폴 세잔느라는 사람의 그림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 드리면서 '어떻게 보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별것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한번 볼게요. 40년 동안 받는 사과를 평평한 도화지 위에다가 그릴 때에 이 그림을 자기가 40년 동안 봤던 사과들은 뭡니까? 굉장히 입체적이고 공간적이지 않습니까? 이 각각 다른 측면의 시점을 한 평면에다 다 옮겨 놓은 겁니다. 이게 미술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이후로 입체파라는 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자,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 나갈 거예요. 이같이 그전까지는 그림을 그릴 때에 한 평면 위에다가 각자 위에서 본 시점, 옆에서 본 시점, 비슷한 측면에서 본 시점, 이런 시점을 다 섞어서 입체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과를 40년 동안 꾸준히 이 사람은 사과를 그려 옵니다. 많은 사과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과 그림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미술사를 바꿨더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에 대한 성장 배경을 좀 얘기를 할게요. 세자는 상당히 덩치도 크고 사람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힘도 세고 그랬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에 같은 반에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매우 병약하고 아주 누추한 옷을 입은 데다가 아이가 난시를 갖고 있었어요. 글자를 읽는데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였죠. 남자애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니까 애들이 얘를 자꾸 그 왕따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세잔이 가서 걔들을 혼내줍니다, 못 때리게. 그렇게 혼내주니까 그 친구가 고맙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때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나서 가지고 자기를 방어해 주니까 고맙잖아요. 다음 날 이 사과를 하나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갖다 주면서 인제 사과에 대해서 인제 꽂히기 시작합니다. 이 두들겨 맞은 아이, 사과를 갖다 준 아이는 누군가 하면은 에밀 졸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세계적인 작가 에밀 졸라와 이 세잔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에밀 졸라는 아버지가 군 장교로서 청량도 하고 뭐 그러는 장교로서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하고 어머님하고 단둘이서 살 길이 없으니까 엄마가 가정부를 하면서 이 아이를 기숙학교에 보냅니다. 그 기숙학교에 보냈는 데가 여기에서 세잔을 만나게 되죠. 무척이나 가난했는데 어느 정도로 가난했는가 하면은 너무너무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얘가 어떡하는가, 입고 다니던 바지를 전당포에 갖다 맡기고 전당포에 맡긴 돈을 가져와 가지고 먹는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가려면은 바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갈 때에는 이불, 이불을 이렇게 둘둘 말아 가지고 마치 아라비아 나이트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고, 그럴 정도로 무척이나 가난했고 밥 굶는 날이 많았고, 또 심지어 자기 방에 들어온 참새를 잡아서 먹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렇게 무척이나 가난하게 인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침 대학은 못 가지요. 대학은 못 가고 인쇄소 가서 인쇄공으로 일하게 되는데, 그렇게 인쇄공으로 일하게 되면서 차츰 그 작가에 대한 꿈을 키워나갑니다. 작가에 대한 꿈을, 자기는 '언젠가는 반드시 작가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늘 했죠. 그렇게 했다가 마침내 작가로 등장하는데, 왜 유명한 작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썼는 첫 작품이 뭔가 하면은 아주 가난한 바닥 사람을 그대로 기술해 나가는 글을 써서 내놓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한마디로 바닥의 사람에 대한 글을 썼으니까, 소설을 썼으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인제 세계적인 작가로, 사실주의 작가로 하는 게 아까 에밀 졸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밀 졸라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서 폴 세잔은 나름대로의 계속해서 자기 그림 그리는 길로 쭉 나가면서 유명한 작가가 되고 하면서 끝까지 이분들이 같이 좋게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자, 사과를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사과라는 이걸 하나 볼 때에 그냥 허투루 보지 말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 사과를 40년 동안 본 사람이 있다는데, 40년 동안 보면서 이 사과를 그린 사람이 있다는데, 적어도 나는 이 사과를 보는 거를 40 년은 아니더라도 내 나름대로의 깊이 볼 줄 아는 거를 한번 키워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깊이 볼 줄 안다라는 거는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렌 켈러처럼 나름대로의 촉감들을 다 이용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헬렌 켈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죠. 그런데 슬리반 선생이라는 유명한 특수교육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세계적인 작가도 되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강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시각 하나를 가지고 사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같이 촉각과
미각 이거는 느낄 수 있게 헬렌 켈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촉각과 미각 그다음에 후각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만 가지고 세상을 봐도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봤잖아요. 아까 글 보셨죠? 그 글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는 그 나뭇가지에 손을 대면서 촉감으로 새의 울음소리를 촉감으로 느낀다잖아요. 나뭇가지에 있는 손을 대고 새의 울음소리를 느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넌센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교감한다 할까 느낀다든지 깊은 감정을 갖게 될 때는요. 일반적으로 이성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볼게요. 저는 집에 무슨 뭐 애완동물을 키운다든지 그러지는 못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깊은 교감을 갖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애완동물과의 말은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은 안 되지만은 먹이를 주면서 반응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또 더불어 살아가면서 많은 교감들이 거기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한 기억으로 남게 되고 강한 경험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창의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요. 두 번째 시간에 관찰이라는 거를 잘 하게 되면은 이 관찰이라는 게 창의성을 갖는 한 개의 또 다른 우리가 자꾸만 쌓아가야 될 데이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것 그런 거는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게 되면요.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되는 데이터는 너무 많아서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갖는 데이터들이 어떻습니까? 정보화 사회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휴대폰 하나만 이렇게 들고 누르게 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이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요. 내가 교감되어지고 내 감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자꾸만 쌓아질 때 그때의 창의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럼 어떻게 그런 데이터를 자꾸 쌓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인제 카논이라는 걸 열대 과일을 보여주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과일이고 태국에서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파는 거 보여줬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보입니다. 그죠? 나하고 아무런 교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교감도 안 되는 건데다가 인제 무미건조한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무미건조한 그거죠. 거기다가 다른 걸 여기다가 또 갖다 붙여 주고 갖다 붙여 주면서 내 거를 체화한다 할까? 내 몸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네 체화 또는 체득화한다 하죠. 체화, 체득화라는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화, 체득화라는 건 내 감정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끌고 들어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카눈이라는 과일이 좀 인공향 비슷하고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잘 안 맞답니다. 인공향 비슷하고 아주 부드러운 무슨 호박같이 모양은 노란색인데 호박같이 부드럽지는 않고 약간 좀 질기면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 맛도 그렇게 맛있는 과일도 아니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카논이라는 과일을 가지고 내 거 체득화시키는 방식은 가급적이면은 나는 아직 못 먹어 봤어요. 못 먹어 봤지만은 내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저거를 씹어 먹으면은 그러면은 고무처럼 씹을까?' 요런 게 촉감으로 오게 되죠. 또 미감으로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내 다른 감각을 거기다 갖다 붙여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강하게 내게 인제 그 지식이 객관적으로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내 몸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식이 되죠.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렇듯이 특히 역사를 공부할 때 한번 보세요. 역사를 공부할 때 건조하게 '아 이랬는가 보다. 살았나 보다. 아 이것도 외워야 되는가 보다.' 이러면 전혀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역사라는 거를 볼 때에 그렇게 건조하게 보지 말고 이거를 자꾸 내 체득화 시켜 내야 됩니다. 첫 번째 역사라는 건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럼 시간으로 가지고 먼저 나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는 2023년 이 자리에 앉았다면은 이 일은 지금 1900 몇 년도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상상력을 갖다 붙여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내 감각하고 연결됐을 때에 나하고 창의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 재료가 되는 거지. 그냥 카논이 있었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가 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전달되는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 중요한 얘기가 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저도 '어떻게 하게 되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소위 창의적이라는 책은 많이 읽어 봤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득화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체화한다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체화하도록 해 보십시오. 사과를 그냥 보기만 하지 뭐 깨물어 봐 가지고 먹어 보기도 하고 맛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과에 대한 시각으로는 볼 게 아니고 미각을 통해서 촉감을 통해서 사과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내가 갖게 되죠. 네, 요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인제는 뭘 보더라도 허투루 볼 수 없게 되집니다. 뭘 하나 보더라도 제가 인제 늘 얘기가 제 IT 세상에 오는 사람들께 추천하는 게 뭔가 하면 "사진을 찍어 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사진 찍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미술은 전혀 못 그리고 사진 찍는 거는 좋아하거든요. 왠가하면 이게 셔터만 누르면 되니까. 그런데 사진을 계속 찍다 볼 것 같으면요. 너무 똑같은 사진을 찍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방식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는 이겁니다. '꽃을 이렇게 예쁘게만 찍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꽃을 최대한 확대해 가지고요. 꽃을 최대한 확대해 가지고 꽃 속에 확대하게 되면 이제 수술 부분만 보인다든지 어떤 부분만 보이겠죠. 안 그러면 들어는 꽃받침만 보이겠죠. 요 꽃받침들만 한번 찍어 본다든지 꽃 수술 부분을 찍어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아 이쁜 꽃이네. 빨간색 꽃인가 보다.'라는 것하고 내가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비록 휴대폰 카메라일지라도 그런 식으로 확대를 쭉 해 가지고 해 보면은 요즘 갤럭시 23 같은 경우 확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거든요. 확대가 갤럭시 23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됩니다. 요즘 달이 매우 동그랗거든요. 오늘 저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달을 이렇게 보면서 달을 갤럭시 23을 가지고 확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주 다른 게 보여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진 걸 가지고라도 사진을 그냥 찍던 것 말고 이거를 확대하든지 또는 축소하든지 해 가면서도 달리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교감이 되나요? 이선희 님 공부가 된다고 했는데요. 네. 또 다른 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올려 주십시오. 한국에는 온 적이 없고요. 일본까지 왔죠, 헬렌 켈러가. 일본에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처음에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헬렌 켈러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분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눈 뻔히 뜨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말이라는 거는 허잡스럽게 짝이 없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제 자신이 말이에요. 남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좀 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어 깊이 있게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제 헬렌 켈러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까 그 세잔느 같은 또는 세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세잔느라고 배웠죠. 폴 세잔 같은 경우에 한 미술사의 시대를 여는 사과라는 것. 어릴 때에 받았는 사과라는 게 그 아이의 평생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이 세잔느가 누구께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요.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피카소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의 유일한 스승은 폴 세잔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피카소는 입체파 화가라 해서 뭐를 그림을 그리더라도 어떤 한 부분만 그리지 않고 어떻게 되나요? 전체 다를 그리죠.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런 입체파에 대한 아이디어를 누가 줬다고요? 세잔느가 줬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 미술을 여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 피카소가 갖게 되고요. 피카소의 그림 중에 여러분이 어떤 기회가 되면은 꼭 보셔야 될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밑에 작은 글자로 안 보이는 걸 읽어 드릴게요. 피카소, 파란 모자를 쓴 여인의 상반신. 이 모델로 된 거는 피카소의 연인이었고 그런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SACK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한국에 있거든요. 이건희 회장님이 사들여서 갖고 있다가 기증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피카소의 그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뭐 일그러졌는 거는 다 일그러졌다 치더라도요. 눈과 귀 이런 것들이 일정한 한쪽 시각으로 그려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코는 또 어떻고 코가 어떻게 두 개나 되어져 있는 것처럼 저렇게 그려졌고 코가 아주 콧구멍 밑에서 들여다보다시피 그렇게 코를 그려 놨죠. 사실은 이 같은 피카소의 입체파의 그림을 있게 한 게 아까 세잔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은 참 독창적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 사과 하나 받은 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바꿔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류를 바꾼 세 개의 사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인류를 바꾼 세 개의 사과. 첫 번째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브의 사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 뉴턴이 만유인류 법칙을 발견한 떨어지는 사과. 그게 또 인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세 번째 사과, 바로 세잔느의 사과입니다. 세잔느는 말씀드렸다시피 사과를 40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새롭게 다시 볼 수 있는 장을 연 게 세잔느가 가진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제 창의적인 것 하면서 오늘 관찰이라는 걸 봤고요. 이 관찰이라는 것 가운데에 특히 우리가 자세히 보고 집중해서 보고 몰입해서 보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입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 책 외에도 제가 몰입에 저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여러 책이 있습니다마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대표적인 책인데요. 이 책이 인제 몰입에 대해서 거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렇게 일으키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썼는 몰입에 대한 책도 여러 가지 한국 사람이 썼는 책들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몰입 이런 쪽으로 뭔가 제가 아직 이 책은 사놔 놓고 읽지는 못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요. 제목이 그냥 몰입입니다. 저자는 박농문 작가님 지었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분 강연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분이 쓴 몰입이라는 아주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런 책들도 있는데요. 왜 그러면 현대에 와서 이같이 몰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현대는 가면 갈수록 창의적이지 않으면은 독창적이지 않으면은 갈수록 존재 가치가 없는 너무 심한 얘기죠. 그러나 갈수록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창의성이니 이런 얘기를 자꾸 들먹이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급격하게 변하는데 이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라는 자리를 이렇게 세워 놓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창의력이라는 겁니다.
뭐 뭡니까 명문대학 나왔다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버드 나와도 3 년밖에 유효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하버드 나오더라도 3 년밖에 유효하지 않는 시대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시대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제대로 내 자신을 쓸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카소 같은 이런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창의적인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것. 이래서 지난번에 그 삼성가가 기증하고 난 뒤에 이건희 컬렉션이라 해서 서울에서 비롯해 가지고 뭐 여러 군데서 전시를 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가 봤죠. 저도 당연히 가 봤습니다. 가 봤고 그런데요. 몰입을 만화책을 몰입해서 봤다 했는데 이선희 님요. 매우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타고난 거는 쉽게 몰입할수록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몰입해서 있다 보면 어느 날 "야 바보야 너 그것도 몰라?" 이런 소리를 어릴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덜렁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집에 가서 텔레비도 좀 봐야 되는가 보다. 내가 너무' 이선희님 만화책 읽는데 '만화책만 읽다 본다. 너무 상상력만 갖고 다니는 것보다' 이러면서 아이가 '아 누가 얘기했던 TV를 나도 봐야 되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되어지고요. 그것 외에도 학교에 가서 배우는 과목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 과목을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 과목들을 배워 나가면서 뭔가를 집중해 줄 수 있는 거를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나 실제 시대를 바꾼 천재들을 한번 보십시오. 뭘 하나 딱 꽂혀 가지고 그 꽂힌 거에서 세상을 바꾸게 됐거든요. 아까 한 예로 사과에 꽂힌 사람 봤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과. 이 사과에서 자기 40 년을 여기다 걸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그같이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인제부터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요. 꼭 사과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을 하나만 정하세요. 하나를 정해 놔 놓고 뭐든지 좋습니다. 이같이 물질이라도 좋고 안 그러면 사람이도 좋고 안 그러면 여러분 그 배우자라도 좋습니다. 한 사람을 정해 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예 글을 쓰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의 보인 것들 다른 것들 남편이 요런 부분이 보였고 또 요런 게 보였고 요런 게 보였고 하면서 한번 써 보십시오. 적어도 A4 용지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자꾸만 그걸 채워 넣으려고 한번 써 보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남편이 좀 그렇게 보기에 쑥스럽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끼는 손자나 손녀 또는 하다못해 애완동물도 좋고요. 또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니면 거울을 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좋은 방식이거든요. 거울을 두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요. 세히 보게 되면 볼수록 낯설어집니다. 참 웃기죠. 볼수록 친근해져야 되는데 거울을 자세히 들다 보면 들다 볼수록 자기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들다보고 있으면요. 볼수록 낯설어지고요. 또 더 심하게는 무서워져요. 나중에는 자신이 무서워진다고요. 예 그런 경험까지도 될 거예요. 어떤 자신을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서 그냥 '아 이런 느낌이다.' 하지 말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네요. 글로 써라 했죠. 그냥 몇 자만 쓰지 말고 뭘 쓰라고요? A4 용지를 하나 내놓고 일부러 써 보라는 거죠. 일부러 쓰고. 자기 자신은 거울 보다가 그냥 포기해 버리고 A4 용지 한 장도 못 챙기고 포기해 버리고 요번에는 우리 집 고양이를 보고 뭐 쓴다든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제가 수업하기 전까지는 한 가지만 딱 정해 놓고 일 주일 동안 그 하나만 자꾸만 쓰면서 자기가 얼마만큼 이거를 채워낼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많이 채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채워낼 수 있어야지 고거 몇 줄 쓰고 나면 '쓸 게 없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많은 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바뀌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뀌는 거에 대한 훈련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다음 주까지 한번 뭘 정하고 '꾸준히 한번 적어 보자.' 생각보다
뭐 '눈가 주름이 많네.' 뭐 이런 것부터 외관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내 자신보다는 따뜻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자꾸만 적어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훈련이고 여러분께 매우 도움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찰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얘기인데 다음 주에도 이어서 관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이 관찰이 잘 돼야 이런 관찰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창의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의가 어느 날 갑자기 쑥 쏟아지진 않거든요. 이 같은 관찰이 쌓이고 쌓인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폭풍전야를 앞두고 어수선한 이 저녁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생각들이 많을 수 있는 날인데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헌터 님은 손주를 보고 쓰겠다고 했는데 좋은 방식입니다. 자기가 깊이 관찰할수록 거기에 새로운 사랑이 솟아나고요. 또 내가 깊이 관찰하고 관찰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하면은요. 내 관찰에서 내 감정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려 했는데 헌터님 손주를 본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꼭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